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비타민 D와 감염병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 D를 드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비타민 D가 감염병에 효과가 탁월하다는 사실은 아시는 분이 적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래전부터 연구되었고 증명된 사실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영유아들이 1년에 6개월을 감기로 소아과에 다닙니다. 또 어른들도 방광염, 세균성 질염, 아프타성 구내염, 중이염, 부비동염 등등 많은 감염질환이 해결되지 않고 고생하고 계십니다. 또 항생제를 오래 씀으로써 내성이나 항생제 남용, 또 부작용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감염질환을 가지고 계시거나 또는 가족 중에 감염질환이 있으시다면 오늘 제 영상이 아주 유익한 영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은 재발하는 감염병 이것으로 해결합니다 입니다. 비타민 D가 유익한 질환을 잠깐 보면은요, 역류와 잦은 감기, 태어나자마자 비타민 D는 젖꼭지에 이렇게 물방울처럼 한 방울 떨어뜨려 가지고 이 우유와 함께 먹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제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영유아 때부터 비타민 D를 먹일 수 있습니다. 재발성 감염병으로 이런 많은 질환들이 있고, 만성 지속성 감염병으로 중이염, 부비동염, 만성 전립선염, 그리고 오늘 다루지는 않겠지만 알레르기와 자가면역 질환에도 비타민 D가 아주 유익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러지, 또 자가면역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SLE, 셔그렌 증후군, 또는 아토피 피부염, 천식, 비염 이런 자가면역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비타민 D 그 농도 수치를 올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UVB, UVA가 있고 UVB가 있는데 UVB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유리창은 UVB를 완전히 차단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유리창 안에서 햇빛을 쬐어서는 비타민 D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백혈구, 전투로 말하면 군인에 해당되는데요. 여기 백혈구라는 대식세포가 있습니다. 세포 핵이 보이고 빨갛게 주머니 같은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 주머니 안에 살균 물질이 들어있는데 카텔로시딘 베타 디펜신이라는 살균 물질이 있는데요. 이것은 비타민 D가 있어야 만들어집니다. 비타민 D가 많이 있으면 이게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세균이든 암세포든 자기 세포 안으로 포식을 합니다. 딱 집어넣어 놓고 이런 살균 물질을 주입해서 이 세균이나 암세포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증명된 사실입니다. 이거 외에도 많은 기전으로 비타민 D가 세균이나 암세포를 죽이는 이런 면역세포 이 기능을 증가시켜 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비타민 D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야 될 상식이 있습니다. 우선 식단으로 얻는 것은 부족합니다. 먹는 음식으로는 우리가 필요한 양이 부족합니다. 햇빛을 쬐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같이 위도가 높은 나라는 여름철에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봄, 가을, 겨울에는 햇빛을 쬐더라도 우리의 필요량만큼 만들어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보충제로 복용이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이런 소장에서 칼슘 흡수 증가하고 이런 여러가지 기전으로 골다공증의 예방과 치료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비타민 D가 활성량이 되려면 신장에 있는 효소가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장이 나쁘신 분이라면 이 활성량 비타민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신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 특히 당뇨병성, 신장병증 이런 분들 꼭 비타민 D 검사를 하셔서 부족하면 보충제 복용이 필요합니다. 항생제가 없던 시절에 결핵에 걸리면 대부분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치료가 햇빛 조익입니다. 그리고 대구간유,
대구 간에 비타민 D가 많거든요. 그 생선 대구에 간을 먹였습니다. 비타민 D가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도 몰랐지만 이렇게 하면 치료가 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조선해상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이 의사가 닥터 홀입니다. 이분이 우리나라 황해도 해주에 최초의 이 결핵병원을 이렇게 세우셨고, 최초의 크리스마스 씨를 결핵치료 환자 이 기금 마련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일제강점기 때 이것을 발행을 했습니다. 이분의 어머니가 이분이시고, 이분도 의사로 우리나라에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최초로 설립하셨던 분입니다. 그때의 그 병원의 환자들이, 결핵 환자들이 햇빛을 이렇게 쬐이고 있는 그때 당시의 사진입니다. 논문 몇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비타민 D 수치와 상기도 감염 연관성 조사입니다. 미국에서 이때 시행을 했는데 12세 이상 19,000명 정도를 검사했습니다. 혈중 그 비타민 D 농도가 29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평균값이 그랬고, 여기 보시면 이 농도가 10 미만일 때 상기도 감염률은 24%에서 발생했고, 10에서 30인 경우에는 20%, 30 이상인 경우는 17%로 비타민 D 농도가 높을수록 상기도 감염 발생률은 낮았던, 확실하게 이런 차이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천식이나 만성기관지 질환이 있는 사람이 비타민 D 수치가 낮았다면 훨씬 더 많은 상기도 감염 발생률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천식이 있거나 만성기관지염 이런 경우가 있다면 꼭 비타민 D를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훨씬 더 상기도 감염 발생률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연구는요, 비타민 D를 투여를 했더니 학생들의 독감 발생이 예방이 되는지 이것을 알아보는 연구였습니다. 방법은 2008년도 1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이 겨울 기간입니다. 겨울철에 비타민 D를 하루에 1200 IU를 투여했던 군하고 가짜약 투여하지 않은 군 사이에 독감 발생률을 비교한 것입니다. 결과는 투여를 했던 군이 투여 안 한 군에 비해서 80%나 발병률이 낮아졌습니다. 특히나 또 천식 병력이 있는 어린이, 과거에 천식이 있었던 어린이에서 투여를 했더니 투여 안 한 군에 비해서 무려 5배나 발병률을 낮췄다는, 아까 상기도 감염도 마찬가지죠. 독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표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독감 발생 현황을 보니까 이 투여한 군은 167명 중에서 투여했더니 18명이 독감에 걸려서 발병률은 10.8%입니다. 그리고 투여하지 않는 군, 비타민 D 안 먹고 가짜약 먹은 군은 167명 중에서 31명이 발병했습니다. 그래서 18.6%. 그래서 10%와 18.6%를 비교하면 약 80%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식이 있는 어린이 중에서 투여한 군과 투여하지 않은 군이 있는데요. 투여한 군 51명 중에서 2명이 발생해서 3.9% 독감이 발생했고, 천식이 있는데 투여하지 않았더니 59명 중에서 12명이 발생해서 20%가 발생했습니다. 이 차이는 여기를 4%로 잡으면 무려 5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천식이나 또는 기관지가 약하다 이런 어린이가 있다면, 또는 성인이라도 반드시 비타민 D를 드시면 유익하겠습니다. 독감 접종만큼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복용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상시 복용량과 어떤 급성 감염이 있었을 때 복용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비타민 C와 요오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도 감염이 있을 때 드시면 매우 면역을 증강시키기 때문에 효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타민 D를 함께 드시면 좋겠죠.
평상시 용량은 성인일 때 통상 5,000 IU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급성 감염이 있을 때는 그 단기간, 뭐 3일이 됐든 1주가 됐든 단기간 동안 1에서 2만 IU, 그러니까 2배에서 4배까지 특별한 건강 문제가 없다면 2만 IU 정도 해도 일주일 정도 먹어서는 크게 부작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알이 작고 위장장애가 거의 없습니다. 기름이거든요. 그래서 2알이든 4알이든 식후에 한 번에 먹어도 크게 위장장애는 없습니다. 정 걱정되시면 2번에 분복해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꼭 기름기이기 때문에 비타민 D는 식사를 한 후에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C는 평소에 6에서 9g을 분복하시고 급성 감염이 있을 때는 뭐 2배 정도 더 늘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C는 설사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감량해야 합니다. 요드는 평상시에 미역국이나 김에 요드가 많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이거 열심히 드시고, 또 가끔 피검사 하시면 요드 수치가 나옵니다. 그게 부족하다면 하루에 한 정을 뭐 6개월 정도 드시고 또 조금 쉬시다가 또 검사하시고, 그리고 급성 감염이 있으면 하루에 2, 3정을 일주일 정도 분복하시면 이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장장애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식후에 복용하셔야 되고, 그리고 분복을 하셔야 됩니다. 비타민 D의 혈중 목표 농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용량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피검사를 해 봐가면서 그 복용량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 질병이 없는 분들은 목표 농도를 40에서 50 나노그램 per 밀리리터로 잡으시고, 복용량은 하루에 4,000에서 5,000 IU를 드시면 이 정도 농도에 도달합니다. 만성질환, 뭐 당뇨나 고혈압, 여러 가지 만성질환이 있다면 목표 농도를 조금 더 높게 50에서 60 잡으시고, 복용량은 100을 곱하면 됩니다. 5,000에서 6,000 IU를 드시고, 암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좀 더 높여야 합니다. 70에서 100 정도. 부작용이 150 이상 올라갔을 때 부작용이 드물게 나타나기 때문에 100까지는 대부분에서 안심하고 부작용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농도입니다. 그래서 100을 곱하면 먹는 용량은 7,000에서 1만 IU를 하루에 복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비타민 D 부족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비타민 D 결핍 인구가 가장 높습니다. 무려 88.2%가 한국이 1등입니다. 추운 나라에서 좀 많고 따뜻한 나라에서 결핍 비율이 적습니다. 한국인 월중 비타민 D 농도를 보면 1월, 2월, 3월 겨울철에 가장 낮습니다. 거의 16, 15 매우 낮은 결핍 정도고, 7월, 8월에 가장 높은데 그때도 높아도 가장 높은 평균 그 농도가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30 이상, 40 이상 되면 좋은데, 평균 농도도 여름철에도 가장 높을 때도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잘 아는 중년의 여성분이 재발하는 방광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항생제를 써도 말끔히 낫지가 않고 피곤하면 금방 재발하곤 했습니다. 제 조언대로 비타민 D를 하루에 2만 IU를 항생제와 함께 드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말끔히 나았습니다. 이후부터는 비타민 C와 D를 규칙적으로 열심히 드시고 계십니다. 비타민 D 단독으로 감염 질환을 치료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항생제와 함께 썼을 때 효과가 강력해진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강의가 끝났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